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는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을 만나는 시진핑은 4장의 에이스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고 아시아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정책 고문들은 중국의 전략적 위치에 대해 전례 없는 자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APEC 사이드라인의 미중 정상회담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중국이 미국의 기선을 벌써부터 제압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시아타임즈는 에이스 카드의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황을 들었습니다.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무너져 현재 교착 상태라는 잘로주니의 인터뷰 자체가 미국의 전략적 좌절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미국이 이끄는 집단 서방이 완전히 분리해 체면이 많이 구겨진 데다 중국은 지난해 2월 이후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2배나 늘렸습니다. 첨언하자면 중국이 러우 전쟁에서 어느 편을 공개적으로 들고 있지는 않지만 최대 수혜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러우 전쟁은 미국 나토 대 러시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대중국 포위망으로 나토의 개입 범위 확장의 단초가 됐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중국에게는 미국의 패배로도 해석됩니다. 두 번째 에이스 카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전쟁 실패입니다. 중국의 AI 기업이 엔비디아와 미국 메이커의 칩 대신 화웨이 프로세서를 구매했습니다. 과학기술 전쟁에서 중국의 목을 조이려던 미국의 의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에이스 카드는 하마스가 도발한 가자 전쟁이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맞서 중국에게 남반구의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점입니다. 첨언하자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페르시아와 아랍권이 중국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UAE 등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지금 유럽을 포함한 집단 서방에서 반이스라엘의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동이 중동뿐 아니라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중국이 범글로벌 사우스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네 번째 에이스 카드로 아시아타임즈는 북서태평양과 남진해에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스탠스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수천 개에 이르는 중국군의 지대함 미사일과 약 1000대 4세대, 5세대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아시아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남진해에서는 화력면에서 중국이 홈시어터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미중 정상회담의 배경에는 양국의 대결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지난 5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느 쪽도 정치적 양보의 여유가 없고 균형이 깨지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1차 세계대전 이전 상황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저명한 고문인 진찬롱 인민대학 교수는 11월 9일 관찰자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세계는 서구가 지배하는 낡은 질서와 싸우는 대투쟁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질서는 붕괴되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찬롱은 그러면서 지금의 세계 상황을 중국의 워링 스테이지 피리어드, 전국 시대에 비유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된 우려는 중국의 핵무기를 2020년 220개에서 2030년까지 1000개로 늘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미국을 두려워하고는 있습니다. 11월 10일자 Foreign Affairs는 논평에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춰 타이완 분쟁에서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중국이 우려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타이완 분쟁에서 미국이 중국의 핵 전력을 파괴하거나 줄여버리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첨언하자면 미국은 군사력 경쟁에서 점점 더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식 전력만 객관적으로 보면 중국은 그야말로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중국은 대형 순양함을 1년에 20척씩 만두비 뜻 찍어내고 있습니다. 조선 건함 능력은 중국이 미국을
200대 1 이상으로 앞답니다. 너무나도 격차가 벌어져 거짓말 같은데 이는 팩트입니다. 아시아 타임즈는 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베이징 방문이 미중 정상회담의 맛배기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빈 뉴섬은 선전에 BYD 전기차 공장을 시찰하고 상하이를 거쳐 베이징을 방문해 굉장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2024년 미 대선에서는 뉴섬이 병든 바이든을 대신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파다합니다. 게빈 뉴섬은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타이완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중 간 우정을 새롭게 하고 양국 간 신뢰를 결정할 기본적이고 근본적 문제에 다시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타임즈는 게빈 뉴섬의 방중과 관련해 미국이 물러서는 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